스쿼트 같은 운동에서는 와 쪽에 이완과 수축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부상의 위험 정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녕하세요, 헬스새끼의 주인장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하체 운동을 하기 전에 하기 좋은 준비 운동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 합니다. 큰 맥락과 그리고 세부적인 운동 동작들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려드릴 동작은 90-90라는 동작입니다. 90-90는 이제 둔근 쪽, 엉덩이 쪽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인데요. 해당 동작을 할 때에는 골반과 허벅지 다리가 수직이 되게끔 놓아주고요. 그리고 항상 체스트는 업을 한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는 겁니다. 다만 내려가실 때나 올라오실 때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요. 올라올 때도 천천히 올라와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최대한 엉덩이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해주는 겁니다. 스트레칭 뿐만 아니라 그 둔근에 있는 근육들의 활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90-90를 해주고 나면 엉덩이 쪽뿐만 아니라 길이끔 하부도 잘 풀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둔근 쪽을 먼저 이완을 한다 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프닐링 자세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이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런지 자세에서 뒤쪽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땅에 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과 무릎은 최대한 90도로 놓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골반의 중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보통 사람마다 이 중립을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반이 이렇게 수직 상태로 있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세를 중립으로 놓기 위해서 코어와 그리고 이제 하체 전체에 해당하는 근육들을 약간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체 운동에 필요한 근육들의 긴장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더 해당 자세를 취한 이후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 하면은 영상을 보시면 이 발바닥을 이용을 해서 지면을 밀어주는데요. 밀어주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앞뒤로 약간 이 바닥에 있는 매트를 찢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주거나, 혹은 매트를 구겨준다는 느낌으로 당겨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둔근 쪽에 좀 더 포커싱이 가거나 혹은 햄스트링 쪽에 포커싱이 되는 등 그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자극 포인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세를 했을 때에는 확실히 충분히 숙축감을 가짐으로써 무거운 중량을 하는 스쿼트를 하기 전에 충분히 근육의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해주는 것이 저는 코어 운동. 코어 운동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동작을 하나로 한 세트로 묶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괄약근에 힘을 준 상태에서 골반은 배꼽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을 주신 상태에서 상체를 구부리는데, 이때 척추 하나 마디마다 천천히 띄워준다는 식으로, 먼저 누워있을 때는 경추에서 시작해서 흉추를 타고 말려간다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또한 그 상태에서는 복강 내압, 호흡을 통해서 이 코어를 잡아주셔야만 하고요. 수축감 같은 이완감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뭔 개소리야? 다음으로는 레그 레이즈를 진행하는데요. 허리에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허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조금 전에 크런치를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괄약근에 힘을 주고 약간 배꼽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땅에 닿은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허리가 뜬다면 머리도 약간 띄운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그 레이즈를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전반적으로 운동을 하기 전에 근육의 긴장도를 주는데, 앞서서 했던 동작들은 대부분 내측과 그리고 전면, 후면 쪽은 되지만 몸의 좌우, 겉면 쪽은 좀 덜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플랭크를 해줬을 때 이러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이드 플랭크를 하실 때에는 하체, 그러니까 지지되는 발, 지금 영상에서 봤을 때는 좌측 발이죠. 좌측 발에 꾹 힘을 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해당 영상에서 지금 보시면 우측, 이제 엉덩이가 약간 뒤로 빠져 있는 상태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상태보다는 최대한 수평, 그러니까 최대한 앞쪽 면이 정면을 바라보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세가 힘들 경우에는 무릎까지 땅에 닿은 상태에서 사이드 플랭크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하나의 세트와 총 2개의 동작을 보셨는데요. 이것들을 총 집합을 했을 때 둔근을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 둔근을 강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어를 강화하는 차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쿼트 같은 운동에서는 코어와 둔근 쪽의 이완과 수축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부상의 위험 정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주신 둔근의 이완과 그리고 강화 그리고 코어의 강화 이런 부분들은 하체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꼭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하는 운동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둔근 쪽이 아무래도 스트레칭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시면 원판을 들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판을 들기 전에 덤벨로 진행을 해봤는데 덤벨 같은 경우에는 팔의 폭이 원판에 비해서는 좁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허벅지 안쪽에 팔꿈치를 넣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은 계속해서 모으려고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좀 더 딥하게 해주게 되면 둔근 쪽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이것이 정적 스트레칭처럼 그저 근육의 길이를 늘려준다기보다는 수축감을 주면서 이완을 해주기 때문에 동적 스트레칭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발목 가동성을 위해서 무릎 위에 팔꿈치를 대고 꾹 눌러줍니다. 하지만 이때도 포인트가 한 번에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마치 약간 발목이 수직으로 주는 무게에 못 이겨서 천천히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발목 가동성과 종아리 쪽에 근육들을 이완감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발 앞쪽을 세워서 스쿼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스쿼트를 할 때 주로 3포인트라고 하죠. 앞쪽에 2개, 뒤쪽에 아킬레스건 쪽 근처에 포인트 하나 이렇게 해서 3포인트라고 하는데 저는 평발 때문에 앞쪽이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을 뒤쪽을 띄워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지지를 할 때 앞쪽도 뒤쪽과 최대한 동일하게끔 이제 힘을 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해주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체 운동을 하기 전에 해주면 좋은 운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이라던가 운동을 하기 전에 해주면 좋은 스트레칭 혹은 여러 동작들을 또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헬스새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